이것이 문명국가의 상식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자정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억울하게 밀려난 대통령이 다시 국민 앞에 다시 국가의 중심에 서는 날을 바라보는 마음 역시 이제는 공허한 희망으로만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인물의 복귀를 바라는 감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가 회복되고 뒤틀린 국가가 제자리를 찾는가 라는 그 질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과연 정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누구를 어떤 절에 임명하느냐를 보면 그 정권의 의도가 보이고 국가 간 외교 인사를 보면 그 나라가 무엇을 겨누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트럼프가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박스틸 전 미국 하원 의원을 지명한 것은 결코 통상적인 인사로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인물 미셸 박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매우 가까운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의회 연설, 그 유창한 영어 연설로 20번 이상의 기립박수가 나왔던 그 장면, 이승만 대통령의 미의회 연설 이후에 최고의 외교적 명장면을 만들어낸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미셸 박은 바로 그 연설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매우 큰 막후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미셸 박스틸은 미국 하원 의원들 가운데서 원오브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의회 초청과 연설 무대가 가능해지도록 의원들을 설득했고 공개된 보도에도 나옵니다만 미셸 박은 이 연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을 설득했습니다. 연설 당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연단으로 안내하는 역할까지 맡았던 분, 바로 이분이 미셸 박스틸이었습니다. 그 유창한 영어로 한미동맹의 역사를 감동적인 영어로 풀어냈던 장면, 그 현장은 미국 의원들마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완벽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그곳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었던 그날의 의회 연설은 미국 교포들에게 깊은 감동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멋질 수 있다니,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국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좋아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장면 뒤에서 조율을 했던 인물 미셸 박스틸이 이제 주한 미국 대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상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워싱턴이 서울에 보내는 정치적 신호 또는 경고, 그 선명한 의미를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좌절만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본 방송의 내용이 널리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도 지인들과 영상 공유도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도 우리의 분노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혹시라도 구독하지 않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시면 이번 기회에 구독 신청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감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왜 트럼프는 미셸 박스틸을 낙점했을까요? 왜 지금일까요? 왜 15개월 넘게 비어있던 주한 미국 대사 자리를 이 시점에서야 채운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어떤 삶의 궤적을 이어온 인물인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미셸 박스틸의 가족사는 6.25 전쟁의 상흔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북한 정권의 탄압을 피해 남한으로 탈출한 실향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부모로부터 북한 독재 체제 하에서의 고난과 자유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이는 훗날 그녀의 확고한 반공주의적 가치관과 북한 인권에 대한 집요한 관심의 원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교육관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그녀는 일본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1975년 마침내 20살의 나이에 어머니와 두 자매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을 떠난 그녀는 미국 사회에서 전형적인 1세대 이민자들이 겪는 그 고통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녀의 남편 션 스틸은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과 공화당 전국위원을 지낸 공화당 조직의 핵심 인물입니다. 결국 미셸 박스틸은 자신의 이민서사 위에 미국 보수 진영의 조직력과 정무 감각까지 장착하면서 단순한 한국계 정치인이 아니라 트럼프 진영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형 인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도 교육을 받았고 이후 미국으로 이주해서 영어, 한국어, 일본어를 모두 구사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정서도 알고 일본과의 관계의 문법도 이해하며 미국 보수 정치의 언어도 정확히 구사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인재인 것입니다. 트럼프가 인도태평양에서 원하는 것은 결국 한미일 삼각축의 정렬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미셸 박스틸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 한국어, 영어와 더불어 일본어까지 능통하게 구사하는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사상과 전력입니다. 미셸 박은 미국 하원 재임 시절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위원회 하나에 소속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 공산당을 구조적 위협으로 보는 흐름의 한복판에 그녀가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 기술의 탈취, 공급망의 장악, 대만 위협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고 대만 방어 관련 입법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 그녀가 차이나 호크로 중국 잡는 매라고 번역되는 이런 이름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녀의 성격이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중의 방향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위협으로 보고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믿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낙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와 충돌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차이나 호크는 이재명 호크, 이재명 잡는 매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재명은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는 발언으로 이스라엘 외교부가 강한 반박 성명을 냈던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적인 중국과 북한과 삼각동맹을 맺고 있는 이란의 편에 서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던진 이재명. 이자가 제정신으로 그런 짓을 한 것인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어쨌거나 바로 이 시점에 1년 반 동안 공석이던 주한미 대사로 미셸 박을 임명한 트럼프가 중국과 북한을 극히 싫어하는 그녀를 임명한 것이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란에 50만 달러를 지원한 그것은 형식만 놓고 보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러나 외교에서는 형식보다는 어떤 흐름 속에서 그 지원을 했느냐라는 그 맥락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문제 4만 명이 넘는 이란의 일반 시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국가안보와 인권의 핵심 문제로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 이재명의 이 같은 반미 반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워싱턴의 시각에서 결코 사소하게 보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서 누가 우리를 도왔고 누가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기억하겠다. I will remember it. 이렇게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국이 누구와 발을 맞추고 누구에게 신호를 보내는지를 매우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4월 중순을 넘긴 이 시간 현재 이란의 완벽한 핵포기 항복 선언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이란을 지원하던 이재명과 좌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뻘쭘해진 상황에서 이번 미셸 박의 대사 지명은 그들로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미셸 박스틸의 주한미 대사 지명을 조금 더 인도태평양 전략과 경제안보라는 틀에서 정리해드리자면 첫째,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 기류에 대한 적극적 견제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외교 방향을 보면 중국이 동맹이고 미국은 한국의 주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지점이 무엇일까요?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으로부터 안보 및 온갖 이익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중국에 몰아주겠다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미셸 박스틸의 지명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 중국의 완충지대가 아니다라는 미국의 분명한 선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 인사는 한미일 축의 재정렬입니다. 미셸 박스틸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모두 활용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의 정서를 함께 이해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연결망입니다. 군사만이 아닙니다. 외교, 기술, 공급망,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정보협력까지 다 묶인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굴리려면 직업 외교관 이상의 정무 감각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바로 그런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셋째, 이번 인사는 기술안보 전선에 강화합니다. 미셸 박은 대중국 공급망 의존과 기술 유출 문제를 꾸준히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가 서울에 오면 단지 정상회담 의전만 챙기는 대사가 아니라 한국의 민감한 기술과 산업 역량이 중국 등 공산권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를 감시하고 압박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 방산, 원전, AI 인프라 같은 분야가 모두 그 감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서울에 보낸 것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안보사령탑의 성격을 가진 정치대사라고 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저는 이 점을 굳이 완곡하게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을 위해서 움직였던 그 인물, 미국 의회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물,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이 뚜렷한 인물, 그리고 트럼프와 공화당 보수 본류의 문법을 이해하는 인물이 서울로 온다는 것, 그것은 지금 이재명의 중국에 굴종하는 자세와 노골적인 친북의 기류,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발언과 행동을 미국이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도 미셸 박의 지명이 한국 보수 진영과의 상징적 연결성 때문에 이재명 정부 지지층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늘 사람을 통해 뜻을 보냅니다. 지금 트럼프는 미셸 박스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리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제 미국의 시선은 다시 인도태평양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놓인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결코 자신과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가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나라가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제조와 지정학의 요충지라면 트럼프의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셸 박스틸의 전 미국 대사 지명은 결코 통상적인 인사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 정세와 대한민국의 정치적 방향을 단순한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의 대상으로 다시 올려놓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번 인사를 한 사람의 임명으로만 읽어서는 안됩니다. 그 배후에 놓인 더 큰 흐름, 더 무거운 질문을 함께 읽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억울하게 밀어내고 법의 이름으로 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물어온 세력의 행태가 끝내는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권력은 한때 제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여론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언어를 비틀 수도 있으며 법의 외형을 빌려 정의의 실질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그 사회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누가 원칙을 짓밟았는지, 누가 국가의 축을 흔들었는지를 끝내 기록합니다. 오늘의 이 인사는 어쩌면 바로 그 기록이 시작되는 지점,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저절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전환의 순간에는 늘 사람의 결단이 있었고 트럼프의 이 같은 결단 뒤에는 우리 국민의 애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질서는 언젠가 복원돼야 하고 뒤집힌 정의는 다시 바로 서야 하며 억울하게 밀려난 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평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문명국가의 상식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자정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억울하게 밀려난 대통령이 다시 국민 앞에, 다시 국가의 중심에 서는 날을 바라보는 마음 역시
이제는 공허한 희망으로만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인물의 복귀를 바라는 감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가 회복되고 뒤틀린 국가가 제자리를 찾는가라는 그 질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국가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